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편입니다. 2025년 8월 21일 오전 11시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온 신평 변호사가 지금 온갖 매체를 통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게 한동훈의 배신 때문이라고 하더라.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는가? 서희건설과 이재명 정부가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다.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을 살릴 수 있을까? 자, 이런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집중적으로 비난받고 있는데 저는 이 발언을 전한 신평 변호사 또한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 이 내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한편의 궁중 사극을 보는 느낌입니다.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 그리고 신평, 김건희까지 환상적인 라인업이죠. 이들이 만들어내는 뉴스들을 보면 한편의 조선시대 궁중 사극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윤석열이라는 정말 화 잘 내고 무능한 왕이 있고 이 왕을 쥐락펴락하는 김건희 중전마마가 있고 그리고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고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전한길 씨 그리고 김문수, 장동혁, 신평 같은 간신배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정말 초라한 조선시대 사극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같이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으며 모든 것에 있어서 한동훈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한 사람을 배신자로 몰면 자신들의 모든 과오들이 덮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 어제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전한 이 신평 씨의 말을 들어봐도 핵심은 한동훈에 대한 증오입니다. 자, 이분의 페이스북 글이 이제 화제가 돼서 기사화가 됐죠. 이 글을 보면은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동정을 사기 위한 이런 말이었다면, 자, 핵심은 뒷부분이었다. 한번 보실까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답해 주었다.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는 허업의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되어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인데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자일 뿐입니다. 자, 그 말과 함께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고 권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이용해서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그야말로 인격 모독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정말 배신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배신자 타령이 뭐 거의 다 똑같습니다. 김문수나 장동혁이나 전한길이냐 김건희 씨나 똑같이 한동훈 배신자 탓을 하고 있는데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었으면 계엄을 안 했다고요? 탄핵도 안 당했다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감옥 갈 일도 없었다고요? 정말 이러니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누가 디올백 받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 비싼 목걸이 받으라고 했나요? 대통령이 버질 수 있는데 그 뒤에서 대통령을 패싱하고 자신이 이런 뇌물을 받아가면서 정말 매관매직했던 김건희 여사가 이제 와서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도 한동훈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도 놀라운데 이 말을 그대로 정말 온갖 매체를 통해 떠들어대고 있는 이 신평 변호사 또한 정말 수준이 김건희 여사와 똑같은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분 지나치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페이스북을 뿐만 아니라 각 개별적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말을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분의 페이스북 글을 보다가 이 직전에 올라온 글을 읽으면서 아, 이래서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틀 전에 안중근과 윤석열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안중근 의사와 비교한 것,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도 정말 황당한데 이분이 최근 중국 여행을 다녀온 모양입니다. 중국 리순에 있는 안중근 의사가 투옥되었던 그 감옥, 그 현장을 다녀와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안중근 의사의 숨결을 느끼며 돌아본 여순 감옥과 여순 법원의 풍경 곳곳에 밴 커다란 슬픔에 젖으면서도 묘하게 다른 풍경 하나가 오버랩되었다. 지금 옥중에서 고통과 핍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지를 생각하며 또 다른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2평도 안 되는 좁은 독방에 갇혀 있다. 창문도 없는 것으로 안다. 책상은커녕 골판지로 대충 맞춘 받침대에 식판을 놓고 쭈그려 식사를 해야 한다. 일반인과의 면회도 금지다. 안중근 의사의 수감 생활과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인다. 아니, 안중근 의사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훨씬 못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무슨 고문이라도 당했나요? 자,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 안 의사는 당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테러리스트였다. 윤 전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이 최고의 지도자로 뽑았던 인물이다.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사실 더 나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야만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중근 의사와 윤 전 대통령 두 분 다 정치범이다. 그런데 그 정치범을 대하는 자세가 야만적인 군국주의 일본과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역으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을 일제보다도 더 못하게 야만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지적인데 이 글에 정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식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정말 이 마지막 대목을 보면서 더 경악할 수 없었는데 자, 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여러 조짐에서 보이듯이 윤 전 대통령은 알게 모르게 조용히 이재명 정권에 대한 순결한 국민 저항의 상징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국민 저항이요? 아니, 뭘 위해 저항해야 되죠? 이재명 정부이 무슨 폭력으로 권력을 탈취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국민 저항의 상징이다? 완전히 무슨 윤석열을 독립투사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 내렸죠. 윤석열은 국민 신임을 배반한 자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배반한 자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배신자 타령을 엉뚱한 곳을 향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배신자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좀 더 보시면 자, 순결한 국민정의 상징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정권이 잔인한 정치 보복의 강도를 높일수록 그 불길은 더욱 세질 것이다. 윤석열을 안중근 의사와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이분의 망언, 이분의 이런 망상, 이분 부정선거 믿는 분이시죠. 음모론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심평,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 정말 지긋지긋하게 한동훈 배신자 타령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엄도 탄핵도 대선 패배도 모두 한동훈의 배신 때문이다. 이건 정말 한편의 저질 조선시대 궁중사극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이런 이미지 뉴스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죠. 실상은 한동훈 전 대표 말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탄핵, 계엄도 없었겠죠. 이게 실상이죠. 감사합니다.